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개 중에서 마지막 고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거나 산업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요 마이컴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은 그 통신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유사알트 통신, 즉 다시 말해서 직렬 통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알트 직렬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은요, 유니버설 범용이란 뜻입니다. 널리 사용된다. synchronous and unsynchronous 해가지고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 방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의 수신, 송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사알트가. 그래서 이와 같은 직렬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들은 보통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굉장히 그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들을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통신은 그 서로 A라는 그 장치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장치가 있으면은요, B라는 장치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선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개만 있는데 왜 두 개 있느냐? 송신단자와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단자, 트랜스미터죠. 송신단자하고요. 송신입니다. 송신단자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신단자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예. 그래서 이 송신과 수신 두 개의 단자만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에 두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규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직렬 통신은 이렇게 단자가 데이터 수신 단자, 리시브 데이터, 그 다음에 트랜스미트 데이터, 송신 단자, 이렇게 두 개의 단자만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애트메가 128, 즉, AVR에는, 총 4개의 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2개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사알트 0, 그 다음에 유사알트 1 해가지고 이렇게 2개의 그 통신 단자가 있습니다. 두 벌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E0하고 E 포트에 E 포트죠. E 포트에 E0와 E1이 그 하나의 그 페어로서 E0가 뭐냐면은 수신 단자고요. 요게 그다음에 E1이 송신 단자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유사알트 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뭐냐면 이거는
D 포트인데요. D 포트. D 포트에 D2하고 D3입니다. 그래서 D2가 뭐냐면은 수신단자, 그 다음에 D3가 송신단자 해가지고 이렇게 AVR에는 두 개의 직렬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E 포트, 그 다음에 이렇게 D 포트 두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전체를 통해서 아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통신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되게 통신 하나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컴으로, 그러니까 AVR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센서나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 장치하고 연결해서 처리한 데이터를 어디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어떤 그 출력 장치로 내보내거나 또는 외부 어떤 장치에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내가 통신으로 받아서 그걸 처리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그렇게 받고 리시브, 그 다음에 보내고 트랜스미트, 송수신을 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올 때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까지, 또는 송신이 끝날 때까지, 데이터를 다 받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일을 못해요. 빠른 속도로 어떤 다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받거나 보내는데 기다리느냐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들은 인터럽트 방식으로 해서 인터럽트에 맡기고 실제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신에서는 시리얼 직렬 통신, 유사할 때 직렬 통신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인터럽트를 제공합니다. 송신 완료 인터럽트, 데이터 송신 준비 완료 인터럽트, 그 다음에 수신 완료 인터럽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송신 완료가 되면은 그냥 알아서 인터럽트로 프로그램을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 하려면은 버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데이터가 임시로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UDR이라는 버퍼입니다. 유사할 때 데이터 레지스터. 여기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 비었으면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빌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다른 걸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말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외부에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는 그러한 버퍼에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계속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 대신 비면은 내가 그 일을 처리해 주겠다 해서 인터럽트로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송신 준비 완료 인터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하나 받아들여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가 아직도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수신 완료가 되면은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AVR에서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럽트를 3개를 제공하는데요. 송신 완료 인터럽트, 그 다음에 데이터 송신 준비 완료 인터럽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사할 때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으면은 뭔가 데이터를 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내보낼 데이터를 거기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송신 준비 완료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라는 이런 인터럽트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알아서 처리해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인터럽트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인터럽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짤 때,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바로 이 인터럽트 방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의 길이는 이런 거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데이터의 길이는 8비트, 그다음에 스탑 비트, 패러티 비트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기계하고 외부 키 두 개의 기기, 즉 여기서는 이제 AVR하고 PC하고 이제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RX는 수신 단자고요. TXD는 송신 단자입니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단자, 요거는 받는 단자인데 두 개의 기계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반대로 연결합니다. 즉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단자는 이쪽에 송신 단자하고 연결합니다. 이치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이쪽에서 송신하면은 이쪽에서 받고, 또 이쪽에서 송신하면은 이쪽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게 서로 반대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공통 접지선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 장치 간의 시리얼 통신 할 때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라든지 아니면은 AD 컨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머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에서 지정하는 그 레지스터들의 어떠한 특정한 비트 값을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메모리, 레지스터들의 어떠한 특정 비트 값을 세트해 줌으로써 이 직렬 통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신을 위한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SART Control State Register A입니다. 여기서 N은 0이나 1입니다. 요거 0이나 1인데 0은 이제 그 포트가 두 개죠. 요거가 아까 뭐였나? E 포트였나요? 예, E 포트. 그 다음에 1은 이제 D 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냐면은 먼저 USART Control State Register A가 있는데요. A.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xC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트가 있는데 요거는 수신이 끝났다, receive complete라고 하는, 요거는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 R자 써져 있네요. 여기에 1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수신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겠죠. 뒤에 가서 배우게 되시겠지만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일단 UDR이라는 버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퍼는 이제 메모리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리시브 수신이 끝났다라는데 일이 들어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AVR 랩에 있는 UDR이라고 하는 버퍼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수신이 완료됐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 수신이 완료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인터럽트로 처리해라 그러면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딱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그 다음 6번째 요건 트랜스미션 컴플리트, 즉 트랜스미트 컴플리트, 송신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송신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AVR에서 바깥으로 데이터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게 다 내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이 들어가면은 데이터를 다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요것도 인터럽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UDRE 요건 뭐냐면 데이터 레지스트 empty 그런 뜻입니다. E가 empty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레지스터는 뭐라고 그랬죠? UDR 버퍼라고 그랬죠? 자,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송신 모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요. 이게 수신 모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UDRE 그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라고 하는 것도 그 인터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요 인터럽트 처리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UseAlt Control State Register A가 있었죠. 그 다음에 UseAlt Control State Register B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5개의 그 비트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Receive Complete Interrupt Enable 그런 뜻입니다. RxCIE.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인가요? 수신이 완료가 됐는데 수신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네가 처리하지 말고 인터럽트 프로그램에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Transmit Complete Interrupt Enable. 송신이 완료됐을 때 네가 그 송신한 데이터,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뭐 하여가나 어쨌거나 그 송신을 네가 처리하지 말고 송신이 완료됐으면은 그 완료된 후 그 작업을 네가 하지 말고 얘한테 맡겨라. 인터럽트에 맡겨라라는 뜻에서 요 Transmission Complete Interrupt Enable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거. 그 다음, 요거. UseAlt Data Register Empty Interrupt Enable. 그런 뜻이에요. 요건 뭐냐면은, 자, 지금 데이터 버퍼가 비어있는데, 비어있으니까 네가 데이터를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거기다 데이터를 보낼 데이터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든지 말하자면은 그 버퍼에다가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으니까 비었을 때 네가 데이터를 보내든지 아니면 받든지 그 일을 네가 하지 말고 인터럽트에게 맡겨라라는 뜻입니다. 인터럽트에 맡겨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수신이 완료됐는데 수신이 완료됐으면 네가 그 다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인터럽트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그랬죠? 송신이 완료됐는데 그 다음에 송신 완료 후에 그 일을 네가 하지 말고 인터럽트에게 맡겨라. 아, 좋네요 이거.
저는 딴 일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어 있는데 거기다 데이터를 넣든 말든 하여간은 그거는 네가 처리하지 말고 인터럽트에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자, 요 뭐, receive enable, 그 다음에 transmit enable, 그런데, 자, 수신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신 ready, 그런 뜻입니다. 자, 수신 준비, 데이터 지금부터 받아들일 거야, 수신 준비해라, 요겁니다. 이건 뭡니까? transmit enable. 네, 그렇죠. 송신 준비해라. ready, 그런 뜻입니다. 수신 준비해, 송신 준비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사할 코드 사이즈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데이터 비트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밑에 가서 0이 8비트인데, 그거, 여기 있네요. 코드 사이즈, 요건 뭐냐면은 전송할 문자의 비트 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일 중요한 거 요거 5개입니다. 5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요거 3개. 3개입니다. 뭐냐면은 자, 수신이 끝났으면은 인터럽트가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하라. 송신이 끝났으면은 인터럽트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버퍼가 비어 있으면 인터럽트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자, 수신하겠다. 수신 준비. 요거는 자, 송신하겠다. 송신 준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유사할트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 유사할트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B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유사할트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C입니다. C는 뭐냐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드 셀렉트라는 겁니다. 동기 모드냐 비동기 모드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비동기 모드를 씁니다. 비동기 모드. 그래서 요거는 그냥 0으로 놓으면은 비동기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기 모드와 비동기 모드가 무엇일까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동기 모드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앞뒤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떠한 그 1번, 2번, 3번, 5번 문제 5개의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답을 주고받기로 한다면요. 두 사람이 비동기 모드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머리에 올리면은 그거는 1번 문제의 해답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 귀를 만지면은 2번 문제, 왼쪽 귀를 만지면은 3번 문제, 3번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세 문제다.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너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너는 머리를 극적거려라. 요게 비동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받는 쪽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죠? 또 뭐 규칙을 하나 정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손을 이렇게 양손을 잡으면은 그건 데이터를 보내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낼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보니까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내라는 뜻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 3번 문제지. 우선은 내가 얼른 왼쪽 귀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딱 보니까 이게 3번 문제라는 뜻이구나. 하고서는 3번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죠. 답을 받을 준비라고 한다면은 두 손을 뒤로 잡으면은 1번,
아니면 오른손을 이렇게 턱을 괴면 뭐 2번,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을 정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딱딱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어디를 만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라, 보내겠다,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동기 방식이고요. 동기 방식은 두 사람이 이제 시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시계를 딱 가지고 있다가 자, 내가 데이터를 받는 사람이 이제 보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1분이 지날 때마다 너를 한 번씩 쳐다보겠다. 그러면 그때 너를 답을 보내라. 요게 동기 방식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리티 모드라고 그래가지고요. 패러티 모드라고 해가지고 패러티 비트는 보통 짝수 패러티, 홀수 패러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데이터가 중간에 노이즈나 아니면은 뭐 어떤 스파이크 같은 거, 신호 같은 거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엉뚱한 데이터가 도착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엉뚱한 데이터를 받을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그때 엉뚱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비트를 첨가합니다. 그것을 패러티 비트라고 합니다. 오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 정보에 요 패러티 방식이 1의 개수가 짝수냐 아니면 1의 개수가 홀수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리얼 모드 통신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러티 모드 요것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놓고 쓰는데 요거를 정밀한 데이터를 좀 정밀하게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패러티 비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 스탑 비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사이즈 요건데요. 요거 CSG1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대개 이렇게 시리얼 통신에서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딱 있다고 그래요. 요게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딸려가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뭐 스탑 비트도 있고, 또 뭐 패러티 비트도 있고, 이런 딸려가는 비트가 많습니다. 그때 순수하게 데이터 부분은 몇 비트로 정할 것이냐라고 그거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요 코드 사이즈 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8비트 모드로 합니다. 그래서 유사할 때 코드 사이즈 01, 00 요 두 개를 02도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비트냐 데이터 비트가 5비트냐 그 다음에 아니면 6비트냐 아니면 7비트냐 8비트냐 요거를 정하게 됩니다. 유사할 때 코드 사이즈.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면요. 유사할 때 송수신 속도를 저장해야 되는데 요 속도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요.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 레지스터인데요. 바우드 레이트. 우리가 바우드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통신 속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느냐 이게 대체적으로 대세입니다. 비트 퍼 세크 초당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런데 이 시리얼 통신에서는 비트 퍼 세크도 중요하지만은
바우드 레이트. 그러니까 한 꾸러미의 데이터를 보낼 때 몇 꾸러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라는 뜻입니다. 바우드 레이트 레이스터. 그러니까 한 꾸러미 안에는 데이터 비트도 있고 스탑 비트도 있고 패러티 비트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비트와 섞여 있는 한 꾸러미의 요런 한 꾸러미를 이런 것을 한 꾸러미라고 했을 때 몇 꾸러미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UBRR, User Baud Rate Regis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BPS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통 시리얼 통신에서는 9600 비트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9600비트 초당. 근데 이렇게 몇 꾸러미를 보낼 수 있느냐 하면은 계산이 달라지겠죠. 예, 몇 꾸러미, 이렇게 데이터 비트하고 뭐 스탑 비트 아니면은 뭐 패러티 비트 이런 거 다 섞여서 그걸 한 꾸러미라고 했을 때 몇 꾸러미를 보낼 수 있겠느냐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 레지스터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 레지스터 값을 계산해 보면은 BPS 초당 9600비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꾸러미로 보낼 때는 보통 커봤자 4095입니다. 확실히 줄어들죠. 예. 그래서 0에서부터 보통 4095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러미로 보내는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 레지스터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 공식 시스템의 클럭 주파수를 전송 속도로 나누고 16 곱하기 전송 속도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2를 뺀 것이 바로 뭐냐? 유사할 때 바우드 레이트 레지스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한 값을요, 요거를 계산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송 속도는 BPS를 쓴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 퍼 세크. 초당 몇 비트를 보낼 거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얼마를 보낸다고요? 9600비트를 보낸다. 초당. 자, 그 다음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버퍼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거나 또는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다 요 레지스터에 요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일단은 이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장소가 16비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여기가 비어 있느냐 안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여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지만은 요 일을 인터럽트에 맡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에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통신에서 시리얼 통신에서 직렬 통신에서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아라 라고 그 레지스터들의 각 비트를 세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VR과 PC 간의 통신을 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PC하고 AVR하고 연결할 때는 이쪽에 송신은 이쪽에 뭐하고 연결돼요? 수신이죠. 예, 수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이쪽에서 보내야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TXD하고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서로 반대로 연결한다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자, 통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을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레지스터 세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수신 완료. 그 다음에 송신 완료.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어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수신이 되었으면 네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말고 너는 다른 일하고 인터럽트에 맡겨라. 이것은 뭐죠? 송신이 완료됐으면 네가 그 이후에 프로그램 책임지지 말고 인터럽트에 맡겨라. 이건 뭐라 그랬죠? 자, 데이터 레지스터 버퍼가 비어 있으면은 네가 거기다 데이터를 넣든 말든 뭐 이런 거는 네가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인터럽트에게 맡겨라. 예,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자, 수신 준비되어 있다. 송신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요거죠?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모드 셀렉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짝수페러티 요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페러티 비트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여러분이 써셔야 될 거는 요거 데이터 비트를 몇 비트로 할 것이냐 요거 코드 사이즈.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데이터 비트를 8비트로 한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의 송수신 속도를 저장하는 마우드레이트 레지스터인데요. 그 송수신 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시스템 클락 주파수는 보통 얼마죠? FCPU죠? 16MHz.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FCPU. 16MHz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BPS라고 그랬죠? BPS. 초당 송수신하는 비트수인데 보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전송 속도는 9600이다. 그래서 요거는 송수신 속도는 속도인데 조금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 틀리다고 그랬어요? BPS는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한 비트, 두 비트 이렇게인데 요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그 직렬 통신에서 꾸러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꾸러미 속에는 뭐예요? 진짜 데이터도 있고, 진짜 데이터가 있는 방면에 거기에 딸려가는 식구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뭐 패러티 비트도 있고, 스탑 비트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거를 하나의 꾸러미라고 그랬을 때, 요런 것이 초당 얼마냐, 몇 꾸러미를 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꾸러미를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예, 바로 요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요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것은 AVR에서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바깥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임시로 저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레지스터를 우리가 UDR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AVR의 직렬 통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PC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레지스터의 그 비트 값들을 세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AVR과 PC 간의 통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